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고요. 오랜만에 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슬기로운 투자 생활 전문가분 모시고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건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오랜만에 좀 장이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장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계속 좋은 걸로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왕 회장님의 꿈 현대제철입니다. 네, 예. 왕 회장님의 꿈. 예. 아무래도 고 정주영 회장님이 가장 또 아끼시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현대제철 어떤 기업인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대제철은 아무래도 제철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갈래를 보면 두 갈래로 이제 뿌리는 두 개인데요. 전자는 그 일제강점기 이연 콘체른, 즉 이화학 연구소 부속 기업인 이연 콘체른 세운 조선 이연금속이 이제 세운 그 인천 공장이 이제 그 모태입니다. 그 1942년에 일본 가네부 재벌 계열사 종합실업이 인수하였고 1962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민천중공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1964년도에 이동준이 서독차관으로 인천제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품질 문제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인천중공업에 합병이 되었고요. 그 통합사명이 인천제철 주식회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1978년 현대그룹이 인수되었고, 그 이제 1985에는 그 자회사이던 그 계열회사는 인천학구체가 합병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그 뭐 사세를 공장을 건립하고 이제 키우던 와중에 2000년도에는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에 편입이 되었고요. 2001년에는 INS 사명 변경하고 계속 인수를 하면서 이제 사세를 키워왔습니다. 그래도 현대제철이 모양새를 제대로 갖춘 거는 한부철강 인수하면서 그렇게 예, 된 거죠? 그때 이후 그때까지 아니고 좀 살짝 지나서 네. 이후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부철강을 그 인수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 철을 만들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 회장은 사실은 현대제철이 모습을 가르치는 건 못 보고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이에 현대자동차가 사실상 포스코에 좀 휘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예. 네. 어쨌든 꿈을 또 사후에도 좀 이루신 네.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진 기업이죠. 현대제철 사실상 여러분들 이미 뭐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다 확인해 보셨겠지만은 보시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게 7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애널리스트들이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함께 좀 매출과 함께 분석을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5조가 넘게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3% 정도 증가했고요. 그 영업이익은 무려 2,374% 증가한 8,262억, 당기순이익은 5,959억으로 이제 꽤 흑자전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 원인으로서 보면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위한 적극적인 판매 단가 정책이었는지, 그리고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한 뭐 수익성 개선 노력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현재 현대제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더군다나 21년 4분기 이제 올해 이번 달 27일 정도 발표를 한 거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영업이익이 한 8,400억 정도 규모로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는 현대제철입니다. 특히 또 올해 예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2021년 이제 연말 결산했을 때 굉장히 좋게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가 원인 중에 하나는 뭐 매출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제품가가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올랐을 때 그걸 그대로 이제 반영한 것도 있었고, 그건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판가 인상이 주였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룹사에서 네네. 미팅에서 판가 인상이 그러니까 주였기 초광석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이 올랐고 그렇죠. 그걸 전가시키면서 매출 이 들어갔다. 실적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8월 분까지 소급 적용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아니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초광석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예. 제품 가격도 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까지 내려갈 이미 이제 올려놨으니까 네. 내려갈지 않을지 그거는 이제 그 현대제철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그래도 현대제철이 아무래도 좀 강점이 있는 건 그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다는 점이 있고,
뭐 초강력 간판 수요라든지 그런 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그 투자 포인트 잠깐 동안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네. 예. 좀 더 어떤 다른 하방 리스크는 없을까요? 뭐 사실상 목표 주가가 거의 지금 한 40% 이상 지금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갭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요즘엔 또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앞서서도 계속해서 뭐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과연 현대제철 이렇게 그냥 가져가도 괜찮을지 고건호 전문가님 분석하시기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국가 기관 산업에는 기관 산업은 뭐 단기간보다는 그래도 좀 모은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 이제 철강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요는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가장 볼 수 있게 중요한데 그 우리나라 세계 최대 수요처가 바로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에 따라서 이제 뭐 가격이 이제 변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게 중국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예초적 뭐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네. 뭐 다른 포스코라든지 뭐 다른 철강 회사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 중국 여령 가격과 포스코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이런 이제 이런 게 그래프가 나와 있었는데요. 여령 계산 보시면 자 아무래도 이제 여령 가격과 포스코 주가는 거의 사실상 거의 동일한 그 구조로 네. 볼 수 있겠고요. 그 포스코 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그 철강 가격이 약간 후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철강 가격 자체를 중국이 주도를 하는 거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의 주가도 따라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대제철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보시면 그 철강 제조업 중에서 뭐 영업으로 따지면 철강하고 기타 분야로 나눠지고 네, 네. 품목별로 나눠지면 봉연강, 판재, 중기계, 반제품, 분자금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장 그중에서 많은 게 그 봉연강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한 게 그 건축자재에 들어간 거 HBM이라든지 그런 많이 들어간 거고 봉강 판재 형강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판재는 말 그대로 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납작한 거 네. 판재로 만들어낸다. 그게 가장 네. 57%는 가장 큰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즉 자동차 산업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탄소 중립하고 관계 없을까요? 어떻게 보나요? 아무래도 탄소 중립과 관계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제 중국하고 탄소 중립 그거랑 같이 결부시켜서 한번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작년 이맘때쯤부터 계속 이제 중국의 이제 슈퍼 사이클을 온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대신 이제 그 좀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2022년에 다시 이제 업사이클에서 접어든다 이런 예측이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와 반대로 그 중국 월별 그 조강 생산량을 보면 갑자기 꺾였습니다. 예, 꺾였습니다. 그냥 꺾였죠. 예. 네. 이걸 왜 그렇게 보면 그 포스코 이제 그 현대차 내부에서는 아마 탈탄소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조업이라든지 생산량을 감소시킨 게 아니냐. 그 대신 이제 성장률이라든지 제조업 그런 기수는 이제 심리는 좀 높아져 가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좀 생산을 낮췄다. 그럼 분명 그 괴리는 분명 이제 뭐 철강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수요가 전력난이나 석탄 가격하고도 이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죠. 있습니다. 네. 예. 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대제철 저점 12월 초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벌써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까지 뭐 73,000원, 7만 원, 뭐 이렇게 또 더 많이 76,000원까지 제시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따라서 평균적으로 뭐 7만 원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승 여력이 60%나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기간에 목표 수익률을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10년 시점이 거의 한 10만 원 이상 정도 찍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간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뭐 그거는 이제 1년 사이에는 6만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주식을 지금 들어가면 이제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잠깐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모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목돈 있으면 뭐 돈 좀 있으면 뭐 조금씩 사두시는 게 지금이라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수요는 상당히 국내나 국외나 상당히 견조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자동차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 또 이런 회사는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차질이 좀 네. 생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소비 심리가 이미 이제 억누러져 왔던 것이 다시 이제 터트려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자동차도 들어갔지만 가장 또 들어간 게 조선 분야라든지 네. 그리고 건설 경기 철근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그냥 견조하게 수요는 유지되고 현대제철이 후판도 만듭니까? 후판 만듭니다. 예. 어. 그 후판이라는 그 두꺼운 거 네네. 1,300이 들어간 거 있죠. 네. 그 조선소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최근에 그 LNG 선이라든지 또 친환경 선박 네. 발주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조선업도 이제 호황이다.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 뭐 철강업도 뭐 호황이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보니까 이 목표 주가를 좀 낮추고 예. 또 의견도 매수해서 보유로 바뀐 것 같던데 그쪽 논리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금융투자는 논리는 이제 아무래도 좀 너무 이제 그 아마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종합적으로 제가 네네.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호재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 일단 자동차 강판 가격이 좀 인상된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2022년에는 현대 기아차가 이제 10% 이상 판매 증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이게 따라야지 이제 같이 이제 실적 오르겠지만 그냥 가장 핵심 프리미엄 제품 중에 하나의 초고정의 강판 비율이 뭐 제네시스 지구공 기준으로서 51.7%인데 EV로 바뀐다고 하면 62%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정도 가격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예. 지난주에 1월 5일자 이후에 혹시 의견을 다시 제시했을까요? 제가 본 거에서는 매수로 다시 수정이 매수. 돼서 아 그래요? 7만 원 또 네, 7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잡고 있는데 사실상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쪽은 메리츠증권과 KB증권인 것 같습니다. 6만 7천 원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하나금융투자 7만 원, 유한타증권이 7만 2천 원,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7만 3천 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뭐 평균적으로 어쨌든 뭐 한 7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항상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저도 한 6만 원 정도대를 이제 거의 오히려 더 낮게, 더 낮게 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좀 또 상황을 봐서 더 더 추가적으로 치고. 매수를 하자.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매도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움직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관의 움직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거래일 어제 뭐 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좀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조금 일부 매도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상승 모멘텀이 좀 있는 현대제철 PBR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저평가에 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국내 건설 경기에 따른 철근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현대건설 매겼을 때도 3월 이후 대선 이후가 아무래도 어찌 되었든 간에 주택 공급은 그래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재건축 수요라든지 견조하기 때문에 철근 가격의 수요는 계속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철근 생산의 탑3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과 대한제강입니다. 네. 예, 이번에 최근 들어간 또 업체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신규 시장에 또 한국특강 같은 이제 신규 사업자 진출하면서 아마 시장 경쟁률 이제 그 점유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조강 생산을 더 늘려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네.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또 기존에 이제 친환경 선박을 계속 교체를 해오는 입장입니다. 네. 선박 노후 선박 교체 수요도 계속 꾸준히 있을 것이고 대신 이제 중국 철강 시장 반전이 2, 4분기부터 이제 본격화될 때 전망이 있다라는 이런 예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현대자동차 그 강판 그런 인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요 증가 그것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이제 네.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철강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그 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탄탄한 흐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분 고건호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